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는 방문자 출입 명부가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을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손님들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사람들이 앉을 수 없도록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프랜차이즈 카페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한 일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여전히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참하는 건 100% 해요. 여기는 5주 가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3단계를 갖다 해서 다 같이 쉬고 빨리 종식시키자. 어차피 터진 거니까. 근데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 아주 이거는 좀 그러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매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카페와 마찬가지로 방문자 명부가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포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부평 술집거리의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시 50분부터 손님이 없어요. 끊겨요. 바로. 9시부터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다 안 여니까 배달하는 데만 조금 열려있지 가게는. 손님이 일치 없죠. 이번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31일부터는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제는 경로를 추적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지역 감염 역시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동선은 극히 일부만 공개돼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녀갔던 부천의 한 음식점입니다. 방역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아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대 이웃들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덜컥 겁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데서 나오면은 그렇지. 문자 받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처럼 옆집이니까 옆집은 우리는 괜찮나 우리는 수박 먹고 우리 집이 안 왔나 뭐 그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부천과 인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는 등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이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워낙 확산도 이곳저곳 많이 되고 또 무증상 그것도 워낙 많아서 솔직히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서 동선을 일일이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다 막 피해 다니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부천 등 지자체는 현재 확진자가 다녀간 특정 장소만 알릴 뿐 구체적인 동선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동선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 스스로 지키는 방역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자들은 추후 사안의 위중에 따라 치료비와 검사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기도가 관련자들에 대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1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명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도민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 2,055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166명 등 2,200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 지원단도 설치했습니다. 지원단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 중이며 1차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제 교적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본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시군에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1차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진단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에 이어 구상금 소송도 진행됩니다. 이미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에게 3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구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개별 사안을 또 좀 검토를 해서 비용도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경기도는 5,8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31개 시군 7,500여 곳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114곳과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인력을 초과 배치한 4곳 등 118곳을 적발했습니다. 7,549개소를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입안 교회가 118개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고발 조치는 2개소를 하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갖다 32개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처분은 84개소요. 경기도는 방역 지침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단검사 거부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부평 지하상가의 경우 매출이 줄고 공실이 늘어나는 등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11시 부평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가게들이 영업을 시작할 시간이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자 오전 영업을 포기한 겁니다. 지하상가라서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더 없어서 장사가 아예 안 되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잠깐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이마저도 사라진 지금 지하상가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다시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진짜 하루에 한두 개 팔면 많이 판다 정도예요. 지금은 부모님도 있고 이렇게 집안을 생활비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완전 폐업이에요, 폐업.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 심각할 정도로 잠이 안 와요. 100%에서 90%가 줄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가 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공실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하상가의 경우 9월 1일 기준 전체 260여 칸의 점포 중 약 15%가 공실입니다. 세입자들도 나가 쫓겨난다는 이런 개념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데 코로나 겹쳐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엉망이 돼서 가능하다면 이 정부 차원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해줬으면은.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였던 부평 지하상가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계획이 정해졌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반가운 소식과는 반대로 부천 지역의 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동 특고암 문제는 해를 거듭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년째 이어져 온 부천 상동 일대 특고암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고압 송전 선로를 땅속에 묻는 이른바 지중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시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한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들이 힘겹게 이어오고 있는 싸움은 앞으로 더욱더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부천 상동 주민들은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된 건 3년 전. 그 사이 주민들 앞에는 부천 특고압 대책위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해묵은 지역 문제를 쉽사리 풀지 못하는 행정당국에 불만도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계속되는 문구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 집단에 대한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부천시에서는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난 2017년 한전이 부천을 비롯해 서부 권역의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전력을 지하에 매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체 공사 구간 가운데 부천 상동에서 인천 부평 사이 2.5km 구간의 매설 계획에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지나가고 학교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정말 소아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동안 주민들은 특고압 전력구 노선을 우회하거나 40에서 50m 깊이로 매설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추가 매설을 진행해도 안전기준 이하를 밑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지난 6월 부천시가 도로조명과 공유재산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에 패소한 겁니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이 과연 어느 선까지 공적인 영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소송에서 그 한전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힘든 일인데. 부천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사실상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측은 주민대표와 부천시에 한전을 제외한 주민 주도의 전자파 실태 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잇따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주민 타협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공사 자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절대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공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이처럼 지자체인 부천시와 주민들, 한전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학생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주민 편에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또 수렴해서 앞에 나서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은 내년 말까지 총
초고압 지중 송전설을 매설하겠다는 공사 계획을 밝힌 상황. 수년간 이어온 특고압과의 전쟁에도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또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가오는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줄여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제204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방청을 막을 예정이며 회의장 내에서는 투명 벽을 설치해 비말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찾습니다. 김포시는 벽화나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 가운데 한 팀 이상을 뽑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돕는 라운드리 버스를 운영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2일 45인승 버스인 라운드리 버스에 승하차를 돕는 리프트가 설치돼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가족, 단체 등은 부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사전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름인 라운드리는 즐겁다는 뜻의 우리말 라운과 나들이의 합성어로 부천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부천시가 이달부터 전세버스 승객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일회성 행사와 관광, 집회 등에 사용되는 부천 지역 전세버스는 모두 행정명령 대상으로 승객의 QR코드를 확인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는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버스 운영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세버스 승객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겪은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2일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용범 의원이 앞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는 신은호 의장도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 모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신 의장은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은 반드시 인천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와 부평공업고등학교가 1일 군 특성화고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부평공고는 국방부로부터 자주포 조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부평구는 2021년부터 부평공고에 매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군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 소양과 전문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제5기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2012년 발족해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반환과 오염 토양 정화 등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반환된 부평미군기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인천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더욱 신중을 기했는데요. 도시재생과 환경 등 전문 시민대표 27명이 시민참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류윤기 인천시 부대 이전 개발 과장은 각계 실력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꼭 시민참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